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한 알짜 정보를 제공하는 나이스한 부동산 TV입니다. 요즘 경제 기사를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기사만 줄기차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마다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본인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을 헐값에 넘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급하신 분들의 물건이 나오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도대체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는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을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경매 시장은 부동산 매매 시장을 1, 2개월 정도 선행하는 지표라고들 하죠. 경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진행되는데요. 최초 경매 시작 시에는 감정가를 최소가로 잡고 더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경매에서 낙찰받을 사람이 없으면 다음 경매에서는 가격을 깎아서 새롭게 경매가 시작돼요. 이때 최초 감정가 대비 낙찰받은 가격을 낙찰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낙찰가율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재작년이나 작년에 부동산 호황기 때에는 낙찰률이 100%를 훌쩍 넘겼습니다. 만약 감정가가 3억이었다면 낙찰가는 3억 이상으로 나왔다는 소리죠. 낙찰률이 100%를 넘는다면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황기 이전에는 낙찰가율이 80% 선에서 결정되었어요. 현재 부평구 일대 낙찰가율이 12개월 기준 89%, 6개월 기준 81%, 3개월 기준 76% 정도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금리를 참고하는 방법입니다. 금리가 낮은 시기는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죠.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양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시장에 유입된다는 건 매수자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부동산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에는 돈이 시장에 많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유입이 적어지게 되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소비심리 지수를 확인하는 건데요. 국토연구원에선 매달 1회씩 소비심리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한 자료는 10월 17일에 발표한 9월 소비심리 지수인데요. 보시면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 지수는 88로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국토연구원의 소비심리지수는 전국의 가구들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해당 지수를 파악하는 건데요. 부동산의 가격에 매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을 보면 꽤나 쓸모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10월에 9월의 심리지수가 발표되어 한 달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게 흠이라면 흠이겠네요. 네 번째는 해당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가입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서울이나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셔도 돼요. 아파트 청약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지역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면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청약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서울이 좋은 거 누가 모를까요? 그러나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는 거죠. 청약은 일반적으로 청약 시기와 입주 시기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긴 시간을 두고 보세요. 그렇기에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해당 지역을 좋게 보고 차후에도 해당 지역의 가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이런 지역은 아파트 매수를 하려는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청약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좋은 건지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볼 때 지역별로 잘 쪼개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 지하철과의 접근성이 좋은지, 아니면 생활 반경 내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차후 주변에 어떤 개발 요소가 있는지, 예전처럼 서울이면 장땡이지, 수도권 상업지 바로 옆이면 장땡이지, 그 지역에 그 가격이면 싸지 등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새 시장이 1등급지의 적정한 가격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주변 시세를 가격이 변동됐던 지역은 가격이 크게 변동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건 정말 신이와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직감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 시장 지표들을 읽고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알짜 부동산 정보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이스한 부동산 TV였습니다.